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우리 한번 시작해볼까요? 같이 함께 역사단 최태성 깡! 네. 항상 이렇게 에너지를 교환하면서 또 시작을 하는 겁니다. 후! 네. 뭔가 기분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얼굴이 화가 나 있어? 왜 이 표정이 하나도 없어? 네, 만드세요. 네. 오늘 하루는 너무 행복한 날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만난 날 아닙니까? 네. 자, 여러분들, 이게 정말 내신 만점입니다. 내신 만점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핵심적 키워드를 빡빡빡빡 지금 쏘아드리고 있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제일 시험에 잘 나오는 그 키워드들만 모아서 판서에 모아 여러분께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이제 삼국시대. 자, 이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가야. 어찌 보면 사국시대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삼국시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 만주벌판을 달렸던 철갑 김하병의 그 나라, 우와, 고구려! 듣기만 해도 가슴이 그냥 떨린다, 그냥. 그죠, 여러분들? 우리 역사에서 가장 신나고 통쾌한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역사적으로 또 지금 우리가 또 굉장히 또 어떤 그 성숙해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고구려의 그 정복 과정에서 또 쓰러져 갔던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또 놓치지 않는 것도 또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도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열광도 열광이지만 그 이면에 있는 또 다른 모습도 한번 보는 것,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제 고구려 한번 볼 텐데요. 자, 주요 왕들의 내용들을 한번 좀, 왕을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초창기입니다. 초창기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왕이 있다면, 태조 왕을 들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태조 왕은요, 드디어,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이라고 했을 때 그 옥저, 이게 함경도 해안가에 있잖아요. 이게 소금. 소금을 이 고구려가 이 산악지대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소금을 갖다 바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제 태조왕 때 옥저를 정복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왕이 있으니, 그 왕이 누구냐면 바로 고국천왕입니다. 자, 이 고국천왕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배웠던 여러 나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배울 때 이 삼국시대 출발은 여러분 지금 몇 년도예요? 2019년. 그러니까 2019년이라는 시간이 있잖아. 시간의 그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의 성장, 전 시간에 배웠던 건 뭐냐면 2019년 그 이전, 기원 전을 배운 거예요. 무려 70만 년의 역사를 구석기 시대부터 엄청난 거지.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이제 기원 후로 넘어와서 1년부터 2019년이라는 그 덩어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 출발이 바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가 나오는 거야. 오케이. 자, 그 초창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왕 중에 고구려의 고국천왕이 있는데, 여러 나라의 성장에서 여러분들 고구려, 제가 왜 기억나요? 오부족 연맹체, 연맹왕국으로서 왕권이 강했다, 약했다. 그죠? 그래서 제가회의 뭐 이런 게 있다 배웠잖아요. 자, 그런데 이 고국천왕 와서는요, 왕권을 더욱더 강화시킵니다. 이게 지금 고대 국가란 말이죠. 이 고대 국가에서 특징이 뭐냐면 연맹왕국과 이 고대 국가의 특징은 뭐냐면 왕권이 강하다는 거예요. 연맹왕국에 비해서. 어떤 방법으로 그런 모습을 보였는지 보자는 이야기죠. 이 고국천왕은요, 바로 이 오부족 연맹체, 이게 지금 부족적 성격의 오부였거든요. 이 부족적 성격의 오부를, 그러니까 부족적 성격의 오부를, 이 오부를 행정적 성격의 오부로 바꿔놓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적 성격의 오부를 행정적 오부로 바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 나라의 성장에서 그 고구려는 분명히 5개의 부족이 각각의 군장들이 다스리는 지역에 어떤 힘을 실어준 어떤 그런 모습, 연맹 왕국이다 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왕권이 약하다. 왕국을 강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떨어져 있는 그걸 하나의 덩어리를 묶어버린 거예요.
묶어서 그 군장들이 다스리는 지역을 배치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자, 지금 경상도. 경상도는 대한민국입니까? 아닙니까? 대한민국이잖아요. 대한민국 안에 경상도잖아요. 느낌 오시죠? 행정적 성격의 오부는 바로 이런 느낌이에요. 그 전까지 경상도가 따로 놀았어. 예, 함부로 대한민국 정부에서 함부로 어떻게 터치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젠 대한민국이란 그 안에 경상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만들어 놓은 게 바로 고국천왕. 왕권이 강화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바로 이런 걸 통해서 왕권 강화의 고대 국가의 성격을 지금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국천왕이 여러분 꼭 기억할 게 또 뭐가 있냐면 요거 말고요. 또 이때부터 출발한 게 바로 진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대법. 뭐 여기서 이제 왕권이 강화가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죠. 어쨌건 자, 진대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진대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어찌 본다면 기록상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구휼제도의 출발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진대법은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곡식을 봄에 빌려줬다가 가을에 갚도록 하는 거예요. 왜냐면 봄에 보릿고개라고 해가지고 봄 되면 식량이 똑 떨어지잖아요. 그때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에서 빌려줬다가 가을에 갚도록 하는 것. 그 출발이 바로 이 고국천왕부터 출발하고 있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했던 인물이 바로 을파소의 진대법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고구려의 출발 좋았어요. 자, 고구려 국가의 어떤 그 모습들을 만들어내려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거야. 자, 잘 나갔어. 좋았어. 4세기쯤 오면요. 미천왕. 와우! 미천왕. 미천해. 실제로 소금장수 출신이에요. 예, 진짜 그런 미천왕 출신의 어떤 그 모습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개혁의 어떤 그런 그 동력이라고 할까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 이 낭랑을 또 축출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잘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위만조선 무너뜨리면서 왜 한사군 설치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축출하고 있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잘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출발에 잘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잘 나갈 때가 참 조심스럽죠, 여러분들. 네. 고국 원왕 때가 되면요. 고국 원왕 때가 되면 이 고국 원왕 때 어느 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결국 이 고국 원왕이 전사합니다. 여러분들 고구려 시대 때는요. 진짜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알지만 수나라 쳐도 당나라 쳐도 오잖아. 어떤 외세의 외침 속에서도 이 고구려 왕이 죽은 적이 없어요. 유일한 케이스. 도대체 이 고구려 왕을 죽인 사람은 4세기 누구였을까? 그 왕이 누구냐면 바로 근초고왕입니다. 근초고왕. 이 근초고왕의 공격. 근초고왕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바로 백제 사람이에요. 백제 사람. 그러니까 이 근초고왕이 얼마나 대단한 왕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에서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 고국 원왕이 전사할 정도면 얼마나 대단한 왕인지를 알 수가 있더라라는 이야기죠. 그만큼 정복군주 근초고왕의 파워는 세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4세기죠. 4세기는 백제의 전성기거든요. 4세기는 백제의 전성기거든요. 네, 그래서 좀 휘청한 거예요. 사실 이쯤 되면 왕이 죽었으면 망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극단의 어떤 그 좌절의 시기에서도 내려놓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설 것을 요구하고 실천했던 왕이 있습니다. 진짜 대단한 왕인데요. 그 왕이 누구냐면 바로 소수림 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역사를 통해서 이런 걸 배우는 거야. 정말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새롭게 무언가를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이쯤 되면 여러분 입장이라면 그 수능을 봤어. 수능을 봤는데 거의 점수가 7등급, 8등급 막 이렇게 나온 그런 상황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대학을 가는 걸 목표로 한 친구들한테는 이거 굉장히 안 좋은 등급이잖아요. 그때 무너지지 않고 이 소수리망은 새롭게 다시 한번 해보자. 새롭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 라고 해서 새로운 개혁을 내놓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소수리망이 내놓았던 개혁이 무엇이 있었냐? 먼저, 율령. 그렇죠. 새로운 시작이니까 법.
이게 법이거든요. 네, 법. 율령. 그 다음에 새로운 정신. 불교. 불교. 그리고 새로운 가르침. 바로 유학. 그래서 이제 유학을 가르치는 태학. 지금은 이제 일종의 대학이죠. 이런 것들을 세우는 거예요. 정말 모든 것들을 새롭게. 아니, 왕이 죽었어. 나라 망하는 거는 마찬가지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로운 법, 새로운 정신, 새로운 학문, 이런 걸 통해 아주 새롭게 다시 세팅 하면서 출발했던 이 왕, 소수림 왕. 저는 고구려 역사에서 정말 이 소수림 왕이야말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런 왕이 아닐까. 바로 이 소수림 왕의 이러한 환골탈태의 이런 개혁이 있었기에 바로 5세기 고구려의 전성기가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5세기 고구려의 전성기를 공부할 때 우리는 늘 광개토태왕 이것만 기억하시는데 그 광개토태왕 그 전성기에 있기까지의 이 소수림왕을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4세기 그 백제의 위협 속에서도 버티고 살아났기에 다시 새롭게 도전했기에 바로 그 뒤에 전성기 광개토 시대를 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5세기 전성기 시대를 열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고구려의 전성기는 바로 5세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성기. 자, 전성기 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지도 잘 봐두셔야 돼요. 시험에 전체 잘 나와요. 제가 삼국의 전성기도 보여드릴 텐데 이 전성기 지도를 보여주고 이 시기 상황으로 옳은 것 이런 거 고르는 문제 진짜 잘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지도를 봤어. 이거 지도는 고구려 전성기네. 몇 세기야? 5세기. 5세기 어둠왕이야? 광개토태왕 장수왕이야? 뭐 이런 게 뜨락뜨락 연결이 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이 전성기 지도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한강을 누가 차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바로 한강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전성기 나라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보세요. 한강 지금 누가 차지했습니까? 고구려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이 5세기가 고구려 전성기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너무 중요한 거 제가 보여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 5세기를 이끌었던 그 왕들 광개토태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광개토태왕. 진짜 우리 역사에서 진짜 이렇게 영토를 확장시켰던 왕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자, 광개토태왕은요, 말 그대로 영토를 넓혔던 왕입니다. 이 어떤 그 영토를 넓혔던 어떤 그 모습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바로 광개토태왕 비에 적혀 있습니다. 그대로 그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광개토태왕. 여러분들 이 사진은 안 돼. 네, 이 사진은요 크기를 알 수가 없어요. 이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크기, 실제로 여러분들 이 높이는요 무려 7m 육박합니다. 우와! 아파트 3층 높이네? 우와, 엄청나죠 여러분들? 고구려 스케일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가 돼야 고구려입니다. 자, 여기에요. 바로 광개토태왕의 어떤 그런 업적들이 아주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광개토태왕의 어떤 그런 영향력이라고 할까? 이런 걸 보여주는 또 다른 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호우명 그릇이에요. 자, 호우명 그릇은 무엇인지 또 사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데요. 이게 지금 이제 밥그릇처럼 생긴 건데 이게 지금 뒤에 보면 이 밑바닥이 지금 이게 지금 여러분 호우총, 경주 호우총, 즉 신라에서 발견된 그릇인데 신라에서 발견된 그릇인데 왜 이 그릇 뒷면에 광개토지 호태왕 광개토왕 이름이 있는 걸까? 이건 바로 이거 굉장히 그 귀한 물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있다는 얘기 뭐냐면 그만큼 신라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자, 이제 여러분들 곧 배우시게 될 거예요. 이 호우명 그릇. 이 신라에 미친 그 영향력을 볼 수 있는데 왜? 네, 바로 왜 때문입니다. 왜? 네. 바로 이 신라에 쳐들어왔던 이 왜를 격퇴시키기 때문이거든요. 이때의 그 왕이 누구였냐면 바로 신라의 신라의 내물마립간을 이 SOS를 보내요. 고구려에 도와주세요. 광개토태왕님 도와주세요. 라고 해서
철갑 기마병을 보냈겠죠. 그리고 싹 쓸어버려요. 네. 이러면서 이 고구려가 신라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시킬 수 있었거든요. 그 근거가 바로 이렇게 호우명 그릇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광개토 태왕에서 이 전성이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들로 또 연결되니 그의 아들이 누구다? 바로 장수왕. 이분 너무 오래 사셨어요. 네, 그래서 이름도 장수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요? 이 광개토 태왕의 비, 이 광개토 태왕의 비는 바로 이 아들 장수왕이 자신의 아버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세웠던 비석이라는 거 일단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장수왕은 말이죠. 아버지가 이 북쪽으로 쭉쭉쭉쭉 영토를 넓혔다면, 만주적으로 쭉쭉쭉쭉 영토를 넓혔다면 장수왕은 남쪽으로도 영토를 또 확장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했느냐고요? 바로 남하정책. 남하정책을 위해서 수도를 국내성에서 옮겨요. 어디로 옮기냐면 바로 국내성에서 도읍을 어디로? 평양. 네, 바로 평양으로 옮기고 있더라. 바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다? 바로 남하정책. 남하정책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자, 이러면서 여러분들 쭉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쭉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우와, 그럼 밑에 있는 어떤 나라가 있어, 지금? 여러분들, 네, 백제와 신라가 있습니다. 이 백제와 신라가 어떤 시기일까요? 위기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위기가 되는 거예요. 막 밀고 내려오니까. 자, 이러니까, 이렇게 장수왕이 남하정책을 펼치자 자연스럽게 미치는 영향이 있으니 그 영향이 뭐다? 바로 나제 동맹이 결성되는 배경이 여기서 나오고 있더라. 신라와 백제가 동맹을 맺는 계기가 여기서 나오고 있더라.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하나. 자, 바로 이렇게 쭉쭉쭉쭉 밑으로 내려가면서 영토 확정을 했다고 했는데요.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가 뭐다? 바로 충주 고구려비. 와, 충주까지 내려온 거야? 대박. 와, 비석 한번 보죠. 우와, 이 비석이 충주에 있어요. 여기까지 지금 고구려의 영향력이 내려오고 있음을 이 장수왕의 남하정책에 그런 근거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바로 뭐니 해도 이 오세기는 바로 이렇게 오세기는 누구의 전성기? 그렇죠. 바로 한강유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바로 이 고구려의 전성기 시대가 바로 이 5세기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 전성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저 4세기 뼈를 깎는 아픔, 정말 완벽하게 모든 것을 바꿔내려고 노력했던 소수림 왕의 개혁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여러분들이 전성기를 누리고 싶다. 그럼 여러분 스스로 변화하셔야 돼요. 소수림 왕처럼 완전히 모든 것을 바꾸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에게 전성기는 쉽게 오지 않을 겁니다. 역사에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배우셔야 되겠지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7세기로 짜잔 하고 넘어가 볼 텐데, 자, 이 7세기는요, 6세기는 이제 신라의 전성기니까 통과시키고, 이 7세기는 이제, 이거 고구려가 이제 마지막으로 무너지는 시기야. 네. 근데 여러분들 고구려가 그냥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7세기는요, 사실은 요 때까지만 해도 중국이 분열기였어요. 중국이 분열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잘 나가요. 이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중국이 이때 통일됩니다. 수, 당, 통일제국. 이러면 이제 고구려 기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고구려가 어떤 민족입니까? 저항의 민족 아닙니까? 네, 끝까지 싸우죠. 자, 먼저 이 수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우리 알고 있죠. 네, 바로 수를 그냥 깨갱 만들었던 그 유명한 싸움, 바로 살수 대첩 하면 떠오르는 인물 누군가요? 바로 을지 문덕 장군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요, 고구려는 이런 나라입니다. 자, 이번에는 당이 쳐들어오네. 당 역시 띠딩하게 만들고 있었던 싸움 있죠. 바로 안시성 싸움. 이 안시성에서 큰 승리를 또 거두면서 당나라는 도저히 단독은 고구려를 멸망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연결되었던 것이 뭐다? 그게 바로 나당연합에 의해서 결국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부흥운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 그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이 누구다? 바로 고연무, 건모잠, 그리고 안승, 이런 인물들. 고연무, 건모잠, 안승, 이런 인물들이 끝까지 무너진 고구려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고구려의 어떤 그 흐름이에요. 예, 고구려의 흐름인데 저는 무엇보다도 이 고구려의 흐름 속에서 가장 기억할 게 바로 이 소수리망이다. 야, 진짜 이 고구려의 전사의 과정 속에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꼭 소수리망을 기억해 주시고요. 바로 이런 전성기 5세기는 한강의 점령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구려 봤으니까 다음은요, 이제 백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백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백제. 고구려가 철갑 기마병이 떠오른다면 백제하면 정말 그 유려한 문화. 정말 너무 대단하거든요. 정말 문화의 수준하면 압도적으로 백제가 높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백제 한번 볼게요. 자, 먼저 고대 국가의 기틀을 만들었던 왕, 고구려의 그 마치 그 태조왕 또는 고국 천왕처럼 고대 기틀의 국가를 만들었던 왕이 있으니 그 왕이 바로 고이왕이 있습니다. 자, 이 고이왕 때는요, 예를 들면 이제 관복, 관등,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제정했던 그런 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등급을 쭉 나눈 다음에 시사들 등급을 나눈 다음에 그 등급에 맞게 옷을 색깔을 딱 맞춰서 입힌 거예요. 네, 이거 뭐냐면 딱 한눈에 볼 수 있잖아요. 왕을 지금 딱 어떤 서열화된 모습 볼 수 있잖아요. 왕권 강하다 약하다, 왕권 강화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관복을 제정했다는 건 역시 마찬가지로 왕권을 강화시켰음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네,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고대 국가의 기틀, 연맹 왕국에 비해서 왕권이 강하다라는 것이죠. 자, 드디어 이제 이런 어떤 그 빠른 어떤 고대 국가의 기틀 속에서 가장 먼저 전성기를 이루었던 나라가 바로 백제예요. 백제의 전성기는 바로 4세기다. 느낌 왔어. 그러면 그러면 한강을 장악하고 있었겠구만. 당연하지. 왜냐면 한강에서 출발한 나라가 백제니까. 여러분들 이 백제의 출발은요, 한성이에요. 한성. 네, 한성입니다. 한성. 바로 서울입니다. 서울. 여기서 출발한 나라예요. 선생님, 백제는 전라도 충청도 아닌가요? 땡! 그게 맨 처음 출발한 서울이에요. 서울. 그러다가 이제 이유가 있어서 쫓겨 내려갔을 뿐입니다. 자, 그 이유를 볼게요. 자, 먼저 4세기 그 한성시대, 이 서울시대를 정말 주름 잡았던 이 한반도를 호령했던 그 왕이 등장하니 그 왕은 누구다? 바로 근초고왕! 근초고왕입니다. 정말 정복군주죠. 백제 정복군주. 자, 이 근초고왕 때 그 전성기, 백제 전성기 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보세요. 와우. 이렇게 지금 여러분 한강 지역을 확보한 나라가 한강을 확보했던 데가 어떤 나라? 바로 백제가 되는 것이죠. 4세기 전성기. 자, 이때요. 이 근초고왕 때는요. 정말 이 정복군주로서 쭉쭉쭉쭉 영토를 확장하거나 진출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자, 먼저 어느 지역? 요서. 네, 요서 지역이라든지 또는 규슈 지역이라든지 일본이잖아요. 그죠? 여기에 막 진출하는 어떤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만을 병합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마한, 진한, 변한, 사만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마한을 병합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더라라는 것. 자, 특히 여러분들 일본과의 그 교류 관계 속에서 이 근초고왕 때 일본과의 그 교류 관계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유물이 하나 있으니 그 유물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칠지도라고 합니다. 자, 살짝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칠지도예요. 선생님, 이게 왜 7개의 가지인가요? 6개의 가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네, 옆에 3개 보이죠? 하지만 맨 위에 뾰족한 것, 이것도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개의 가지, 칠지도. 근데 여러분 이 가운데에 금으로 쓰여져 있는 글씨가 있어요. 그걸 새겨가지고 거기 뭐라고 쓰냐면 이제까지 이런 칼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 자신감. 우리만 철을 다루는 기술은 그 당시 최고의 첨단 테크닉 기술이거든요. 첨단 테크. 예.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자신감이죠. 정말 이 당시 전성기를 보여주는 이게 바로 이 칠지도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근초고왕 때 이렇게 막 쭉쭉쭉쭉 영토를 확보하고 있는 모습들, 진정한 4세기 전성기 국가, 바로 백제 근초고왕 시기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끔 들어요. 4세기의 이 근초고왕과 이 5세기를 이끌었던, 전성기를 이끌었던 광개토 태왕이 만나서 한판 싸움을 한다면 누가 이길까? 참
예, 정말 재밌는 어떤 그런 모습이 보여졌을 텐데 아쉽게도 역사에선 그런 기회를 마련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러면서 이게 여러분들 전성기는 늘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했죠, 여러분. 전성기라고 하는 것은요, 꼭대기입니다. 꼭대기는 꼭 뭐예요? 내려오는 길의 출발길이에요. 정말 잊으면 안 돼요. 늘 겸손해야죠. 네, 백제 전성기. 자, 이제 내려옵니다. 5세기. 5세기 누구의 전성기예요? 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구려의 전성기예요.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이 영향력을 있어요. 백제로서는 어렵죠. 그 나라의 전성기가 되면 백제는 어려운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이 4세기 근초왕 때 죽였던 고구려 왕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이 근초왕 때 죽였던 그 왕. 네, 이때 이제 고구려 공격하잖아요. 이 고구려도 공격하잖아요. 그죠? 고구려의 공격. 그잖아요. 이때 죽였던 왕이 누구예요? 예, 그 왕이 바로 고국 누굽니까? 원왕이지 않습니까? 고국 원왕.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죠? 예. 자, 이건 여러분들 이 당시에는 이거 반드시 복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냅두면 안 되는 거예요. 복수. 그 복수가 바로 5세기 고구려 전성기 때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 바로 남하 정책을 폈던 누구? 장수왕. 이 장수왕 때 쭉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결국은 백제왕. 누구? 백제왕 계로왕이 전사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다? 그 이유는 바로 누구의 공격? 네, 바로 장수왕의 공격에 의해서. 장수왕의 공격에 의해서 이 장수왕은 바로 고구려더라. 즉 앞에 있었던 원수를 그대로 갚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계로왕이 전사하면서요, 한성이 함락됩니다. 오, 계로왕 전사되면 한성이 함락돼요. 이게 웬일입니까? 한성이 함락되고 부랴부랴 어디로? 웅진, 지금의 공주죠. 예, 웅진으로 천도하게 되는 모습이 이 5세기에 보여지고 있더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5세기부터는 바로 웅진 시대를 열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와, 정말 이 드라마틱한 어떤 그 반전 아닙니까, 여러분들? 진짜 전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역사는 늘 반전이었던 것 같아요. 늘 반전이었던 것 같아요. 역사를 보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선생님 지금 잘 나가잖아요. 언제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런 인생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조심스러워요. 정말 매일매일 조심스러워요. 왜? 너무 많이 보니까. 이렇게 또 뒤집어지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나중에 여러분 근초광, 장수왕 다 까먹을 수 있어요. 다 까먹는 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거, 이렇게 반전이 내 삶에 올 수 있다는 사실, 그건 안 까먹거든요. 그럼 된 거예요. 역사를 배운 이유죠. 자, 반전. 자, 하지만 또 백제가 또 누굽니까? 이 문화 강국 아닙니까? 이대로 그냥 주저앉을 수는 없죠. 6세기에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자, 이 6세기 웅진시대를 이끌었던 왕이 있으니 그 왕이 누구다? 그 왕이 바로 무령왕 되겠습니다. 무령왕. 자, 이 무령왕은요, 아이고, 웅진을 좀 쫓겨왔잖아요. 왕권이 추락할 대로 추락한 거야. 이런 것들을 좀 정리 좀 하기 위해서, 바로 지방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자, 22담로의 왕족들을, 자신의 오른팔들을 쭉쭉쭉쭉 파견해서 장악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또 무령왕 하면 여러분 문화유산 너무 유명하잖아요. 바로 무령왕릉. 그죠? 무령왕릉. 자, 이 무령왕릉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벽돌무덤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벽돌무덤은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중국과의 보여주는, 왜냐면 이 벽돌무덤이 이 중국의 전통적인 어떤 그런 무덤 형태거든요. 이 중국과의 그 교류를 보여주고 있음을 또 이 무령왕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말 급하게 쫓겨왔던 이 공주에서 좀 정신을 차렸던 이 무령왕 때가 지나자 이제는 다시 옛 백제의 부흥을
만들어보자! 라고 등장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그 왕이 누굴까요? 그 왕이 바로 성왕 되겠습니다. 네, 백제의 성왕. 자, 이 백제의 성왕은요, 백제의 부흥 이러면서요, 도읍을 옮겨요. 도읍을 어디로 옮기냐면, 예, 바로 사비. 지금의 지금의 부여죠, 부여. 지금의 부여. 사비로 천도하는, 예,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죠. 그래서 6세기부터 여러분들 바로, 6세기부터 바로, 네, 사비시대가 또 열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부여로 옮겼던 이 성왕은요, 국호도요, 남부여로 고칩니다. 남쪽에 있는 부여라는 얘기죠. 왜? 부여, 백제를 세웠다는 온조잖아요. 온조가 바로 고주몽, 고구려의 그 주몽의 아들입니다. 그 온조가 내려와 세운 게 백제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근데 그 고주몽도 부여에 내렸단 말이에요. 원조는 부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여의 어떤 그 정통을 우리가 잇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어떤 백제의 정체성을 쳐지르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한강을 되찾으려고 하지요. 누구랑 손잡고? 바로 이 장수왕 때 나제 동맹이 결성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신라와 함께 하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네. 어떻게, 성왕 어떻게, 바로 신라, 그 파트너였던, 진흥왕이 배신을 합니다. 바로 이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하고 말더라. 이때 이 왕이 누구였더라? 이때의 그 왕이 바로 진흥왕이더라. 신라의 진흥왕이더라. 정말 역사에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늘 배우는 게 있어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런 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 이렇게 배신을 때리는 거예요. 예, 친구들지간에 이러면 안 되죠. 근데 이게 또 외교니까. 그죠? 국가 이익을 위해서니까.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외교입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서, 예, 성왕의 어떤 그 꿈이라고 할까요? 그 꿈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하지만 이 7세기도요, 바로 그 복수도 갚아야 될 거 아니야. 이 신라의 복수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압박해 들어가는 왕들이 등장하니, 어떤 왕이 있냐? 바로 무왕이 있습니다. 서동과 선화공주 이야기의 그 주인공, 무왕. 무왕은요, 예, 익산으로, 예, 새로운 어떤 도시를 하나 만들려고 했죠. 우리가 그 근거가 바로 익산 미륵사지. 어마어마합니다. 네, 이걸 통해서 익산 프로젝트, 무왕 때 꿈꿨던 그 모습 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결국 의자왕 때, 예, 의자왕 때도 여러분 초기에는요, 신라 압박이 들어가요. 하지만 이 의자왕 때 결국은 백제는 멸망하게 됩니다. 무엇에 의해서? 예, 바로 나당연합에 의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역시 마찬가지 백제도 부흥운동을 전개하니, 백제가 먼저 멸망하고 그 다음에 고구려 멸망입니다. 백제 멸망, 고구려 멸망. 이 백제 끝나고 나서 부흥운동을 전개했던 인물들이 있으니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흑치상지, 복신, 도친. 예, 이런 인물들이 바로 백제의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인물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문화 잘 나갔던 그 백제는 또 이렇게 무너지고 있네요. 자, 어쨌든 정리해보면 여러분들, 백제 역시 마찬가지로 고대국가의 어떤 그 기틀 잡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그런 그 왕권을 강화시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자, 이 근초왕 때 정말 전성기를 이루었던 모습들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장수왕이 남아정치기 위해서 5세기 때 무너지게 되면서 6세기 때 재건을 한번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 성왕 때 관산성 전투에 의해서 그 꿈은 실패로 돌아가고 결국은 나당연합에 의해서 무너지는 모습들까지 그 몇백 년의 역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나라, 어떤 나라? 신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 신라를 볼 텐데요. 누가 알았습니까? 신라가 삼국의 통일의 주인공이 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왜? 신라는 가장 그 당시 고구려 백제에 비했을 때 후진적 국가였거든요. 왜냐하면 고립되어 있었어요. 이 어떤 그 선진 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통로 자체가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항상 뒤처졌던 나라가 바로 신라입니다. 그런데 그 신라가 결국은
삼국통일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 이것 역시 우리가 알 수 있는 많은 무언가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에 의해서 비교하면서 나는 참 뒤에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할런지 모르겠지만 누가 합니까? 여러분이 또 어느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진짜 누구도 몰랐거든요. 신라가 주인공이 될 줄은.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그런 자신감을 또 한번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신라는요, 네, 이게 좀 왕도 지금 제대로 없어요. 이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이 초창기 보면요, 박씨, 석씨, 김씨,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런 모습도 보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진짜, 어떡하니?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 그러다가 4세기가 되면서 바로 이 김씨에 의한 왕위 세습이 이루어지니 그 인물이 누구다? 그 인물이 바로 내물마립간이더라. 내물마립간. 왕은 아직도 없어요. 그냥 여기는 그냥 마립칸, 징기스칸 할 때 그런 어떤 의미로 지금 이렇게 수장을 부르고 있습니다. 내물마립간. 그런데 이 내물마립간 시대 이렇게 이제 김시성으로 이제 통입되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이때 쳐들어왔던 나라가 있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가 바로 왜가 쳐들어와요. 와, 진짜 정말 이 한낱 그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누가 등장을 합니까? 네, 바로 이 5세기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바로 고구려의 왕. 누구? 광개토 태왕. 알고 있죠, 여러분들? 네, 광개토 태왕이 짜잔 등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왜를 격퇴를 시킵니다. Yes! 네, 왜를 격퇴시키는 모습들. 자, 이러면서 여러분들 이 고구려의 영향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고 그 근거가 뭐다? 경주에서 발견되고 있는 호우총에서 발견된 광개토 태왕의 이름이 있는 바로 호우명 그릇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5세기는 여러분들 이 고구려의 전성기란 말이에요. 그의 아들 장수왕은 계속해서 압박! 신라도 위기야! 그러면서 이 백제와 손을 잡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5세기에 있었던 나제 동맹이더라 라고 이제 설명드렸습니다. 신라와 백제가 동맹을 체결하는 모습들. 하여튼 신라는 꼽힐 날이 없어요. 이렇게 참 힘들게 버티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 드디어 신라에도 전성기가 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6세기가 되는 것이죠. 자, 6세기 전성기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네, 뼈를 깎는 자신의 어떤 변신, 이것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 변신을 시도했던 왕들이 있으니 그 왕들이 누군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지증왕. 이 지증왕은요, 정말 많은 일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한번 볼게요. 먼저 지증왕은요, 왕. 야, 우리도 이제 왕이라는 거 쓰자. 마립간이 뭐야? 마립간이. 우리도 왕. 야, 그럼 우리도 이제 나라 이름 좀 쓰자. 서라벌? 뭐야? 신라. 이때부터 이제 쓰는 거야. 야, 그럼 우리도 이제 정복 좀 하자야. 어디를? 울릉도를. 네. 이때 우산국을 또 정벌을 하고 있지요. 자, 이 우산국 정벌. 이게 이제 울릉도와 독도까지 연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이 시장을 좀 열어보자. 잘 나가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열렸던 게 바로 이 동시. 네. 그리고 이 동시, 이 시장을 또 감독하는 관청으로서 동시전.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지증왕 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지증왕 때 어떤 이런 개혁을 계속 계승했던 왕이 있으니 그 왕이 누구다? 바로 법흥왕이 되겠습니다. 법! 그래요. 말 그대로 법이에요. 법. 여러분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물론 이건 불교의 법이지만, 자, 법! 하면 떠오르는 거, 우리도 이제 새롭게 바꾸자! 라고 해서 율령. 가만히 있어봐. 율령. 이거 고구려에서도 어느 왕 때? 그렇죠. 그 위기 속 소수림왕 때. 그죠? 율령이 있었습니다. 법흥왕도 율령. 네. 그리고 불교. 똑같아요. 네. 이때 이제 순교했던 인물이 있어요. 바로 2차돈의 그 목을 딱 뺐더니 흰피가 쫙 올라오면서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더라.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공덕이다. 부처님을 믿읍시다. 나무아미 잡을 관세음보살. 이렇게 나왔겠죠. 물론 이런 모습들이 이제 이 법흥왕 때부터 나타나게 되었더라. 이게 이렇게 지금 왕권을 강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버풍왕. 좋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때 병부라 그래가지고, 네. 군사력의 어떤 그 강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개혁, 이런 개혁들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버풍왕 때의 모습들이다. 바로 이러한 개혁의 성과물이 있었기에 이제 드디어 전성기로 연결되니 그 전성기의 왕이 누구다? 그 전성기의 왕은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진흥왕이 되겠습니다. 진흥왕. 와우. 자, 명실상부 신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죠. 고구려에 광개토 태왕과 장수왕이 있고 백제에 근초왕이 있다면 신라에는 진흥왕이 있습니다. 지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냥 쭉쭉쭉쭉 영토를 넓히고 있는 모습.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 어디를 장악하고 있다? 역시 한강을 장악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여러분들은 확인하고 계신 겁니다. 자, 과연 이 진흥왕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영토를 확장하는 전성기 국가를 이룰 수 있었을까? 그 내용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이 진흥왕은요, 이렇게 영토를 확장하는 그 곳곳마다 빵빵빵빵빵 비석을 세워요. 자, 그 비석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순수비라고 합니다. 진흥왕 순수비. 예, 다니면서 자신의 업적을 남겼던 비석 세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화랑도가 있잖아요. 이 화랑도를 개편합니다. 화랑도를 국가 조직으로 개편해서 아주 막강한 세력을 만들고 이 화랑도가 나중에 결국 삼국통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한강을 장악하게 됩니다. 드디어 한강을 장악하는데 이 과정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네, 바로 관산성 전투. 슬프다. 백제에겐 정말 슬프다. 예, 관산성 전투에서 누구 바로 성왕을 전사시키면서 결국은 한강을 정복시키던 배신의 아이콘으로 그 시대에 자리 잡게 된 진흥왕. 네. 이러면서 여러분들 명실상부, 바로 명실상부 6세기는요 신라의 전성기를 만들고 있더라. 한강을 장악했던 신라의 전성기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지금 확인하고 계신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끝난 게 아니죠, 6세기가요. 그죠? 이제 신라는 계속해서 그 전성기를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왜? 신라는 이제 시작이죠. 그죠? 자, 이러면서 여러분 7세기 때, 드디어 신라는 당나라와 연합합니다. 나당연합. 자, 이러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나오나요? 결과는 바로 백제를 멸망시키고 고구려도 멸망시키면서 이후에 이제 이 신라를 넘보고 있는 당나라와 또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나당전쟁. 나당전쟁 하면 딱 떠오르는 키워드가 있으니 그 키워드가 바로 뭐다? 바로 매소성. 그리고 기벌포 전투가 되겠습니다. 매소성 기벌포 전투. 중요한 키워드. 지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이 지도 나오면 이건 무조건 나당전쟁을 의미하고 있는 지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성과 이 기벌포의 위치 잘 봐두시고요. 자, 결국 나당전쟁에서 이 신라가 승리하면서 삼국통일을 이룩하게 되더라. 어느 왕 때? 바로 문무왕 때 삼국통일을 완성짓게 되는 모습.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신라가 이렇게 삼국을 통일할 줄. 하지만 역사는 아무도 몰라요. 네, 아무도 몰라요. 네, 그래서 신라의 삼국통일을 살펴봤는데 우리가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왜냐면 이 가야라는 나라가 또 있어요. 이 가야라는 나라는 여러분들 연맹왕국으로 출발하는 나라입니다. 연맹왕국으로 출발하는 나라인데 특히 여러분들 이 철, 와우, 장난 아니었거든요. 이 가야로 정말 많은 주변국가 상인들이 와가지고 이 철을 사갔던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연맹왕국 여러 이 가야를 이끌고 있었던 대표적인 나라가 있으니 그 나라가 바로 금관가야가 되겠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금관가야가 되겠습니다. 금관가야. 예, 이름도 금, 이 철 아닙니까? 그죠? 예, 금관가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금관가야가 말이죠. 이 5세기가 되면 말이죠. 그 세력을 어디로 주도권을 넘기냐면 대가야로 넘깁니다. 자,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잘 나갔던 금관가야는 대가야로 그 세력을 넘겼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아까 외를 격퇴시켰던, 신라에 쳐들어왔던 외를 격퇴시켰던 고구려 부대. 이 고구려 부대가 이 외가 여기까지 이 금관가야까지 지금 이게 도망가니까 여기까지 쫓아 들어가서
이들을 축출시킨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금강가야가 휘청하게 돼가지고 결국은 대가야로 그 힘이 넘어오게 되더라라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여러분들. 예. 광개토 태왕이 이렇게 신라의 영향력을 외쳤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가야의 세력 편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두 가지의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 금강가야는 여러분들 망한 건 아니에요. 예, 망한 건 아닙니다. 이 금강가야는 언제 망했냐면 바로 버풍왕. 신라 버풍왕 때 결국 멸망되고요. 이 대가야는 신라의 진흥왕. 네, 진흥왕 때 멸망이 되고 있다는 사실. 좀 아래쪽 있을까요? 저쪽 위쪽에 좀 맞춰가지고 네, 이렇게 언제 여러분들 광개토 태왕에 의해 가지고 이 금강가야가 멸망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세력이 약화되었을 뿐입니다. 예, 대가야는 진흥왕 때 멸망되고 있다라는 거. 철의 나라 가야였죠. 예, 하지만 이 가야는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신라가 결국은 추종도 다 병합하는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삼국시대의 어떤 그 상황들을 저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험에 잘 나온 거 제가 콕콕콕 찍어 드렸으니까 시험에서 여러분들 좋은 결과 분명히 얻으실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이제 또 다른 시대, 남북국 시대에 대해서 저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하시고요. 여러분들 내신 만점 소원특강 여러분에게 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